영화 속에서 만난 주님. 한 편의 영화를 주님의 세계관으로 해석하고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며 이 시대를 살아갈지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초대 손님 소개합니다. 홍익대학교에서 영상 영화를 공부하시고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 사무국장으로 일하시는 영화 칼럼니스트 강원중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소망들이 다 있으실 것 같아서 하나 여쭤보고 싶네요. 올해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나 네. 개인적으로 좀 소망하시는 것 있으세요? 작년에 워낙 너무 확 바쁘다가 또 확 여유로워지고 그런 좀 시간 네, 조율이 어려우셨죠. 네, 삶을 맞아요. 살게 되어서 올해는 좀 루틴이 있는 일상을 보내고 싶다 이런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좀 일정하게 네네. 좀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렇군요. 맞아요. 너무 또 사람이 바쁘다 보면 네네. 이것저것 놓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우셨군요. 네. 아나운서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새해 건강 이런 모든 분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 있지만 좀 방송을 우리 많은 분들이 좀 청취를 하시면서 네네. 특히 이 영화 소개하는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 네네. 그냥 이제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청취자분께. 기독교 영화를 많이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의견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네네. 이제 답변으로 이제 이 대중문화도 주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다 이런 네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더 열심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모든 영화 속에서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선 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또 소개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교회에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또 각자의 또 삶을 인생 살아가고 계신데 그 살아가는 생활인으로서 주님의 또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걸 좀 기를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넓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영화 갖고 오셨어요?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화는 재작년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이 돼서 또 많은 분들에게 소개된 바 있는 영화입니다. 고화성 배우가 주연한 한국이 싫어서라는 영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상당히 좀 네. 뭐랄까 한국을 사랑하시는 분들께는 이 제목이 왜 이러지? 이럴까 싶어요. 또 한편 많은 분들의 공감을 받는 제목이 되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군요. 예. 저희가 고화성 배우 영화를 또 작년에 소개한 적 있잖아요. 네네. 그 삼진그룹 영화 토익반. 네. 그 영화도 이제 고화성 배우 굉장히 좀 연기가 돋보였는데 네네. 오늘도 이제 주연으로 활약합니다. 한국이 싫어서 감독은 누구신가요? 네, 감독은 장건재 감독입니다. 한국영화 아카데미에서 촬영을 전공을 하고 중앙대학교에서 영화 연출을 전공을 했는데요. 1998년 학교 다녀왔습니다라는 단편 작품을 시작으로 여러 단편 작품을 발표한 뒤에 2009년에 회오리 바람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장편 감독을 데뷔했습니다. 2014년 김세벽 배우 주연의 한여름의 판타지아라고 하는 영화, 그리고 2022년 드라마 괴이를 감독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감독인데요. 2023년 고화성 주연의 한국이 싫어서가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이 되면서 개막작이었어요? 네, 많은 영화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감독이기도 하죠. 또 현재 영화사의 총괄 프로듀서로도 일을 하고 있고 여러 영화에서 촬영이나 편집, 프로듀서 역할을 하면서 또 심지어 출연까지 하면서 영화 제작에 있어서 상당한 어떤 재능을 발휘하고 있는 감독입니다. 그동안 좀 연출을 하거나 참여한 작품들을 살펴보면 대단히 막 극적인 이야기들보다는 좀 일상 속에서 보여지는 잔잔한 공감을 자아내는 그런 또 상당히 현실감 있는 작품들을 위주로 연출을 해오는 감독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도 재작년 이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을 관람을 할 수 있었는데 이때 장건재 감독의 쥐위 그리고 고화성 배우가 원래 오려고 했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 전화 연결을 통해서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좀 기억에 남는 작품이 되기도 했습니다. 영화는 뉴질랜드와 또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을 하게 되었고 또 이제 감독이 뉴질랜드라는 국가에 좀 나름 개인적인 애착을 가지고 있어서 또 촬영을 하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영화 한국이 싫어서 줄거리를 제가 소개합니다.
주인공 개나는 직장 생활을 하며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꿈꾸는 평범한 20대 여성입니다. 매일 2시간씩 지옥철에 시달리고 출퇴근을 하며 직장 상사와 갈등으로 자신의 신념마저 지키기 어려워지는 일상. 거기에 더해 남자친구와의 결혼은 경제적인 차이로 인한 좌절감마저 느끼게 하고 가족들은 다 그렇다는 말로 그녀에게 정상 삶의 궤도를 따라갈 것을 강요합니다. 참다 못한 개나는 결국 한국에서의 모든 삶을 뒤로하고 뉴질랜드로 떠나는 과감한 선택을 하는데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그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삶의 행복을 찾아 떠나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고찰하는 영화 한국이 싫어서였습니다. 영화적인 배경 한번 살펴볼게요. 이 영화 어떻게 선정하게 되셨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이 영화가 한국이 싫어서라고 하는 동명의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소설 제목도 똑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장강명 작가가 2014년을 배경으로 쓴 소설인데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네요. 네, 딱 10년이 11년 전이네요. 그러네요. 네네, 11년이 된 소설입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20대 후반의 직장 여성이 회사를 그만두고 호주로 이민을 가게 되는 사정을 이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의 형태로 쓰여진 소설인데요.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좀 한 번쯤 좀 생각을 해보고 상상을 해보게 되는 이민이라는 것,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또 탈조선 이런 용어들도 있죠. 이런 것에 대해서 2030 젊은 사람들을 좀 고민하고 방황케 하는 그런 한국 사회의 어떤 패부를 뚫는 소설로 많이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탈조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2014년 어간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던 단어인데요. 지나친 양극화 네. 그리고 N포 세대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이슈가 되던 시기가 또 이 시대이기도 하죠. 요즘은 좀 오히려 청년들의 실정이 암울하다 이런 것들이 좀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되어버려서 오히려 좀 잘 등장하지 않는 단어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이때 처음 막 이 단어들이 등장하면서 청년들의 절망감이 좀 더욱 사회적으로 더 터져 나오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영화가 이 소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각색이 되면서 조금씩 설정이 달라지기도 했는데요. 네. 소설에 보면은 주인공 개나 이름은 똑같은데요. 개나가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게 되는데 영화에서는 호주가 아니라 뉴질랜드로 바뀌게 되었고 또 장건재 감독이 평소에 뉴질랜드가 어떤 여성 인권이나 자연의 생명 존중이 좀 크다라는 데서 이제 인상을 받아서 그렇게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이 주인공 개나 주변의 인물들에 대한 어떤 크고 작은 설정도 원작 소설과는 조금씩 달라져서 이 원작이 담고 있는 의미들을 어떻게 영화가 각색을 해내는가 이런 것도 좀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훌쩍 그 직장을 그냥 사표를 던지고 이제 네. 요즘 말로 던지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제 진짜 짐 싸서 네. 뉴질랜드로 떠나게 되는데 우리 사목장님 같으시면 이런 선택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사실 저는 개나가 다니고 있던 그런 회사 생활을 크게 막 한 적은 없어서 없으셔요. 네. 나름대로 어디 가서도 먹고 살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은 있긴 한데 또 자연을 사랑하시니까 네네. 그렇지만 또 이런 안정감을 좀 떨쳐버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또 용기가 느껴지기도 하고 또 이제 개나가 그 퇴사를 선택하는 과정이 이 뭔가 회사의 부조리 뭔가 자기가 덮어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조리를 견디지 못하고 네. 질려서 이렇게 떠나는 맞아요. 그런 걸 보면서 공감이 되기도 했던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젊은이들이 이민을 생각한다, 탈조선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저희 그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워킹홀리데이라는 것을 이제 가서 네.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정착한 친구들도 있었고, 실제로 이제 그런 창구가 되기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한국 사회에 좀 어떤 일방적인 것을 강요하는 여기 좀 염증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네. 또 그렇지만 영화가 꼭 한국을 떠난다고 해서 능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고 어디 가서나 우리의 삶의 고민은 이어진다 이런 또 이야기로 연결이 되기도 하죠. 맞아요. 어쨌든 개나가 참 정말 용기 있는 그런 선택을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화적 해석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영화는 이 주인공 개나가
더 이상 무의미하다라고 여겨지는 이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을 때려치우고 네, 뉴질랜드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고 또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가 한국인으로서 살아오면서 겪었던 어떤 학벌, 성별로 인한 어떤 계급주의, 그리고 차별, 이 젊은 세대의 절망감과 같은 것들을 아주 사실적으로 잘 보여주는 방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영화가 자주 사용하는 영화적 방식이 있는데요. 바로 이 선형적인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 시간을 툭툭 뛰어넘는 플래시백 그리고 꿈꾸는 장면들을 자주 보여줌으로써 게나가 한국에 있을 때와 뉴질랜드에 있을 때 느끼는 어떤 상반된 감정이나 처지를 아주 효과적으로 대비시키고 있다라는 점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다고 영화가 이 어떤 주인공 게나가 한국을 꼭 떠나 살았을 때만 행복했을 것이다. 행복을 찾았다. 이런 결말로 끝나지 않고 이 게나가 워킹홀리데이를 하면서 만난 이민사회, 한국인 이민사회도 또 그 나름대로의 어떤 차별을 경험하고 네네. 또 깊은 어떤 불안에 시달리고 생존을 위해서 고생을 감내해야 되는 보고 싶은 가족들과도 떨어져 살아야 되는 그런 서름의 공간이기도 했던 것을 영화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나가 마주치는 상황들과 관계 맺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과연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어떤 행복론에 관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토피아처럼 느껴지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 그런 곳으로 가서 살더라도 삶의 문제는 결국 어디에서나 찾아온다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이 게나는 그리고 영화를 보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앞으로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영화 속에서 뭔가 자극적이고 어떤 극단적인 사건이 벌어지지 않고 뭐 감정이 폭발하거나 막 북받쳐 오르거나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지만 좀 전혀 무의미하고 심지어 부조리하게 느껴지는 그런 직장 생활을 그저 생존이라는 이름으로 붙잡고 있어야 하는 또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든지 뭐 또 집안 형편의 차이로 결혼을 망설여야 하는 그런 계급주의의 풍경이라든지 그리고 굉장히 살인적인 이 취업 시장에서 N수를 거듭하다가 결국 스스로 삶을 등져버린 그런 마음 여린 친구의 이야기라든지 뭐 아예 취업이나 결혼 같은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런 삶의 단계들을 포기하고 대대로 되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 사회 청년들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현실적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보면서 참 어떤 스릴러보다 살떨리고 또 어떤 심파극보다도 애처로운 그런 감정이 느껴지는 이야기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게나가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갔을까? 그래 이민 가봤자 뭐 별거 없다. 한국에 사는 게 최고야. 뭐 이런 최고야. 네, 이런 단순한 결론으로 영화가 이어지기보다는 영화가 굉장히 깊이 있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 우리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이런 질문들로 영화가 우리 삶에서 계속 공명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또 이 영화를 만들고 이 이야기를 세상에 던진 분들의 바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안 보신 분들께는 스포일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마지막에 게나가 네. 떠나는 곳이 그 뉴질랜드인가요? 뉴질랜드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건가요? 어디로 갔다라고 정확히 나오진 않고 근데 뭔가 배낭을 메고 있었죠. 짊어지고 네. 가는 것이 저는 어떤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나 이런 제3의 혼자 공간. 좀 더 이제 자기 내면 세계로 좀 더 들어가는 모습으로 저는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한국에 정착하는 것은 아니고 마지막에 게나는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런 영화적인 설정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행복 지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행복하냐, 잘 먹고 잘 살면 뭐 행복하냐 이런 이제 진단을 많이 하는데 어떤 독특한 사회 현상이 우리 사회에 있는 것을 이제 느끼는 게 그 젊은 우리 세대들을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그 굉장히 갑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상대방이 무조건 좋아 보이고 상대가 하는 것이 다 잘 되고 나는 못 된다 이런 어떤 열패감에 이제 시달리는 그런 청년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는데 좀 우리 청년들 자존감을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게 만드는 또 사회적 분위기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 뭐 영화에서 계속 보이지만 계급주의 뭐 이런 것들이 세대와 세대에 거듭해서 좀 쌓여서 결국은 오늘 젊은 세대들에게도 이렇게 열패감으로 좀 깊이 남아있는 그런 정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너 커서 뭐 되고 싶어 하면 이제 좀 가치 있는 삶에 대한 고민을 좀 했다고 네. 하면 요즘은 뭐 거의 부자, 뭐 땅 부자. 좀 초등학생 아이들이 이제 최대의 꿈이 이제 건물주 네, 뭐 대답하는 것이 참 씁쓸한 네, 대답이기도 한 거죠. 네, 셀럽이 되고 싶어, 뭐 이런 어떤 부와 명성을 누리고 싶어, 이런 좀 단순화되는 우리 사회의 이런 좀 모습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개나도 아마 그런 아픔을 겪었지 않았을까, 영화를 통해 좀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화 한국이 싫어서 중에는 어떤 주님의 형상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벌써 10년이 넘게 지난 이 청년 세대의 절망감을 담은 한국이 싫어서라고 하는 소설이 또다시 오늘날 영화로 만들어지고 또 불과 이제 재작년이었던 28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소개가 되면서 여전히 우리 사회의 키워드로서 탈조선, 헬조선 이런 문제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좀 우리 사회 청년들의 절망감이 나아지지 않고 어쩌면 더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 교회가 함께 또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수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학벌과 취업과 생계에 허덕이면서 건강과 꿈을 잃어가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청년의 특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유롭게 꿈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오늘날 청년들이 꿈을 잃고 현실 속에 허덕이게 된 것이 결국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정성의 문제, 이전에는 쉽게 보장되었던 어떤 미래라는 것이 더 이상 이들에게 남아있지 않다라는, 또 양극화, 극단적인 자본주의, 또 새로운 계급주의라고 하는 현실로 인해서 청년으로서 더 세상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들겠다라는 꿈이 사라지고 생존과 이익의 문제에 몰두하게 된 그런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가슴 아픈 마음이 드는 영화인데요. 네. 교회가 오늘날 좀 청년들을 이기적인 존재로, 계산적인 존재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이들의 입장에서 사회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사회를 이루어 나가야 할지를 고민을 하는 그런 공간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가 청년들을 따뜻하게 품어 안는 노력이 또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청년들을 그냥 사역의 도구나 어떤 성과의 대상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존중하고 또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의 역할을 부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날 교회의 청년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를 좀 교회 바깥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함께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영화가 보여주는 이 오늘날 청년 세대의 현실을 우리 주님께서 가지시는 긍휼의 눈으로 함께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날 청년들의 어떤 방황과 간절함을 조금 더 가깝게 느끼고자 하신다면 영화 한국이 싫어서라는 영화 함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목장님은 혹시 뭐 이민을 가게 된다면 가고 싶은 나라가 있으세요? 네, 저는 뭐 여행 중에 캐나다도 캐나다를 좀 다녀왔는데, 좀 한국 사회와 많이 비교되었던 것은 서로 이렇게 어떻게 사는지 그렇게 관심이 없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냥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 된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빠르지 않게, 그렇게 막 애쓰지 않고 살아가도 적당히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인 것 같아서 뭐 꼭 캐나다라는 나라를 특정하기보다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뭐 그렇지만 또 한국을 그렇게 떠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아서 한국 사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또 마음으로 좀 앞으로를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요. 지난해 12.3 내란 사태가 있었고 이제 아직도 진행 중인데 우리 청년, 젊은 여성들이 많이 맞습니다. 광장으로 나와서 그 외치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네네. 그 교회가 좀 이 현상을 좀 숙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왜 추운데 쟤들은 나왔어 이렇게 보실 게 아니고 왜 저들이 나와서 지금 외치고 있는지, 하고 싶은 얘기는 뭔지, 그러면 이 청년 세대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지금이 고민할 시점인 것 같아요. 네. 청년들이 하고 있는 목소리들, 그리고 관심 가지고 있는 이슈들에 교회가 함께 또 관심을 가지고 또 함께 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간다면 더 교회 안에서도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앞으로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교회 학교가 없어진다, 우리 뭐 다음 세대 살려야 된다 이런 선언적 구호만 외치기보다 좀 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우리 교회들이 되면 좋겠다 네.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한국이 싫어서 영화 소개했습니다. 강원중 사무국장님 다음 주에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